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이겨도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싸움은 대한민국 아주 고전적인 문제점 이런 것의 종합 축소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사실은 거의 박정희식 유신 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당원 당규에 33.3%가 안 나오면 효력 없다. 그냥 고쳐버려. 무단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갈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당규 개정의 건 이런 걸 막 논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 당원의 지위 문제, 대표 당원 직임 사이의 의사를 밝힌 대표 당원의 문제, 전대 의장의 직무 해태와 당원 당규 위반 시 전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파가 전당대회 협조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규정 바꿀 수 있어. 뭐 이런 거야. 말은 다 점잖게 했지만 결론 한마디는 그거잖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가 태클을 걸어 이 새끼들 하면서 이런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마인드예요. 민주정당에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 규정이 미비하거나 그래도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뒤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도저식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그럼 우리 신당 창당 할 거야 하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예. 신당 창당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혜태라는 말이 정말 재밌다. 이거 좀 쉽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혜태 이게 우리가 왜 그 파업을 할 때 실제로 법을 지키면서 하는 파업들 있죠. 태업. 네, 태업. 그러니까 태업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 이게 좀 혜태거든요. 천천히 하는 거야. 느릿느릿 일부러 지연시키는 이런 의미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정당 당원 많아라고 부풀리려다 보니까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 실제로 이번에 투표율을 봐도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민감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 이유는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반대해서 일부러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패반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철수를 지지해서 국민의당 가입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그거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집 앞에 세탁소에 엄마가 옷을 맡기러 갔더니 아줌마가 이거 하나 쓰고 가. 툭. 이게 뭔데?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쓰고. 네. 그래서 엄마가 나 그런 거 안 써. 그러고 왔다고.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유령당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3분의 1 당원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모가 되는 전체 당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예요. 적게 와도 그렇지.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10만 당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5만이나 4만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로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법들 중에 의장이 전당대회를 안 열어주면 그거를 강제로 부의장이 승계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부의장이 또 보니까 당대표랑 또 이렇게 친한 쪽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올 말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다. 이명박 아바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승민 아바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동영 의원은 정말 이런 표현 썼어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해? 한국 정치를 젖먹는 바이러스. 맞는 말이죠. 정동영 의원이 제가 지난 겨울에 국회에 갔었거든요. 견학. 갔는데 거기 정동영 의원이 왔더라고요. 견학하는데. 유명정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도장 좋겠어요. 찍으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전주에 있는 어머니의 아버님들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견학을 오시는 거 이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지역에.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 올라오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네. 그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는 게 겁나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몇백 명이 갔는데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정동영 의원이 막 설명을 해요.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 견학한 팀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국민의당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했잖아요. 지금 또 했잖아요. 뭐 이렇게 변명하는데 정동영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좀 뭐 국민의당에 가서 미움털이 막이긴 했지만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좀 이게 그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바이러스다. 아니,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어떤 자기의 신념으로 움직인다기보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걸까? 그건 답은 있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의 이 프로세스 중에 예. 지금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무리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좀 심하지. 예, 그러니까 말이 이게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규칙을 바꿔버리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박정희식 그 발상이잖아요. 그런 거지.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세관이라든가 게시판 관리 규정을 이렇게 작게 놨어. 근데 새로운 게 등장을 했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나 유도리가 좀 있죠.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기 없는 거는 뭐 블라인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확 지워요. 그리고 다시 그 규정을 만들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규정이 계속 길어지죠. 우리 맛도 못한 거예요. 어떤 개념 자체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잖아요. 여기서 당헌 전에 그 헌법 얘기할 때도 헌이 이제 한 나라의 그게 헌법인 것처럼 당은 당헌이잖아요. 예. 네. 이념과 나아갈 길들을 설명해 놓은 그거에 기초해서 당규가 만들어지는 건데 당규를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바꿔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 호남권에 이제 지금 그 합당 반대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뭐 이런 XX가 다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 대놓고 이야기하면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 뭐 사석에서는 와, 이거 뭐 진짜 미친 새끼였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이야기해봐요.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글쎄요. 황당한 상황 막 엄청 많이 대통령이 벌어졌을 거예요. 됐으면 또 박근혜처럼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확 드네요. 에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 좋아.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안철수 대통령이었다면, 안철수 치아야. 나 미치겠네. 나 프랑스 가서 안 왔어. 근데 난 그런 프랑스 갈 상황에서, 정도는 안 되는데 동남아라도 갈래. 그런 상황에서 야당들이, 이제,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문들, 뭐, 사이가 좋았으면 박지원이 뭐 비서실장도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상황들이 나오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그런 식이었거든. 국회를 통과 못할 것 같으니까 다 대통령 시행령으로 그냥 내려 꽂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국회가 무력화되는 거거든요. 가급적 그래서 국회를 존중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건데 어쨌건 안철수는 좀 이 마인드는 좀 끔찍합니다. 이런 사람은 정치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기다려 줄 필요도 있고요. 정치권에 있어서의 승부는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 이렇게 가요. 한쪽은 그래도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이 결국은 역사의 승자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나머지를 아예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정치 일정을 소화하기 시작하면 사실은 안철수보다 훨씬 더 정치적 비중이랄까 경험이 많은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가 갈리기 시작할 거라고 보는데. 진짜 이 안철수의 어떤 기업인으로 시작한 정치인의 전형 같은 거죠. 이 결과만 달성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다. 사실 정치에서는 수단과 방법이 정치적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인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수단과 방법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만 달성한다면 뭐든지 이런 너무 천박한 이 정치의식이 드러나는 거죠. 그 유성엽 의원이 한 말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잘못된 정치인을 우리 정치판에서 내쫓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한 정말 중요한 출발이 되리라고 본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상돈 의장의 정확한 의사 진행을 통해 합당을 저지시키겠다. 합당을 저지시켜 안 대표를 정치판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것이다. 이 정도면 박수. 아니 근데 이게 내가 말했잖아. 유성엽이든 누구든 간에 적폐는 적폐인데 참 이건 정말로 이의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앞으로 반문재인 연대라는 그런 비판으로 출발한 거거든. 이 두 당의 합당을.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탈당해 나와서 새로운 결사체를 만들어낸다고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끄는 이 문재인 정부에 노골적으로 반대표 던지기 좀 힘들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안철수에 반대를 한 거잖아요. 네. 네가 그러니까 뭐 우리 당 지지율 떨어지는 거 아니야. 우리 전 문재인 정부에 협조도 좀 할 걸 하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명분상으로 한 거거든요. 네. 일단은 이 사람들 편 들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는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안보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막 강경화 장관 해임하라 막 그러면서 전직 외교관들이 성명서 발표하고 막 그랬어요. 최근에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큰 뉴스는 별로 아닌데. 근데 그 사람들 면면을 살펴보니까 정말 수국 골통들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친박 집회에 나가는 사람들이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전직 그래도 외교 그룹에 있었던 고위 공무원들이 친박 집회에 나가서 성명이나 발표하고. 아니요, 친박 집회도 일종의 정치적 자유이기 때문에 선택의 그거는 자유는 있죠. 민주주의 국가니까 해도 되는데 창피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창피해하는 거지 당사자들은 자랑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왜 우리가 창피해야 그러니까 돼? 보는 우리가 부끄러운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도하는 언론들이 그 처음에 시민들이 댓글로 비판을 많이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극우 성향을 가지고 친박 집회에도 참여했다는 보충 기사를 계속 덧붙여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건데 처음에는 이 전직 외교관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끝 이렇게만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내용만 예. 몇 줄 딱 들어가고. 이렇게 정상적인 기사가 나오는 것까지의 힘은 정말 네티즌들의 힘이에요. 시민들의 힘인 거죠.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댓글을 통해서 이렇게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것 자체를 기자들은 되게 불편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하고 기자회견 때 댓글 좀 안 쓰게 해달라고, 못 쓰게 좀 말려달라고. 기사 좀 편하게 쓰자고. 예, 그런 소리를 했죠. 근데 어디서 이렇게 58명이나 모았는지,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재춘 러시아 대사 정도인데 평균 연령이 한 70세 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겠죠. 예전에 그 기억납니다. 그 이장춘 대사라고 기억나세요? 왠지 배추를 연구하셨을 것 거기는 같아요. 우장춘. 그 MB를 비판했던 네, 분인데 네. 정말 보수 중에 한 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핵심은 이거야. 이것도 자기 밥그릇에 관련된 건데요. 이명박이가 외교관도 아닌 사람을 LA 영사로 보내가지고 그렇죠. 김재수를 다스 문제를 풀었잖아요. 이를테면은 지금 중국 대사로 가 있는 분 노영민 대사 같은 경우는 외교통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관 자체를 외교관 출신으로 대사를 해야 된다. 이게 그 사람들이 본 속내 같은 건데 외교관들은 그냥 어쩜 공무원들이거든요. 중요한 나라에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많은 경우엔 정치인 출신들이 가는 경우가 꽤 있어요. 네. 이게 문재인 정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박근혜 때도 생각해보면 김장수가 외교관입니까? 중국 대사로 왜 갑니까? 권영세가 외교관입니까? 중국 대사로 왜 갑니까? 이 할아버지들 논리대로면 그 정치외교학과 출신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이게 정치라는 게 뭐 외교라는 게 뭐 어디서 뭐 훈련받고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만 해야 되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람들, 이 할아버지들 주장은 계보를 흐리고 있다. 순수한 혈통을 흐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게 이제 숨어있는 이야기고 예. 이제 그거 갖고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식인 거예요. 권한 없는 민간인들이 외교 기밀 문서를 뒤지고 공개 폭로하는 등 불법 행동을 한 데 대해 외교부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이런 식의 딴지 어그로 끌기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박근혜 정권 때 아베와 박근혜 간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인정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예. 그런 식의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그로 끌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1월 11일 날 발표한 성명에 보면 확 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부분은 빼고 뒷부분만 읽어보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제3국에 위임하는 것은 국가 반역행위다. 이거 맞는 말이잖아요. 그럼 미국한테 맨날 매달리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이 앞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국에 대한 산불 약속, 사드 추가 배치 검토하지 않는다, 미국의 MD 체계에 불참한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이거를 철회해라.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안보를 중국에게 기대는 건 국가반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취소하고 안 취소하고를 떠나서 미국에 너무 기대하고 있는 지난 수십 년간의 외교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외교관으로 있을 때 한 행동에 대해서는 국가반역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자수한 거예요. 이거 국정원이 지금 잡아들여야 돼. 마지막으로. 날카롭네요. 지금 국정원이 자수한 거기 때문에 자수범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수사권이 있을 때 간첩을 잡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할아버지들 소식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노인 정책이 조금 더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노인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사람, 이미 사회생활이 끝난 사람, 그리고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치부해버리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 이 시대는 그게 아니거든요. 노인이라고 부르기에 민망해요. 60, 70대 분들이 너무 젊고 그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활동적이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 사회 인식이나 정책은 그분들을 그냥 은퇴자 취급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자존감을 찾기 위해서 나 살아있다는 걸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는 친박 집회도 그런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인들이 나 아직 안 죽었어 라는 거를 어떻게든 표현해야 되는데 그런 방식에서 노인 정책을 조금 다르게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이 할아버지들 그냥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아직 하려고 하는 사회 참여에 어떤 의지가 있다면 대승적으로 어떻게 좀 수용하고 같이 갈 수 있는지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지금 노인 정책이라 해서 60, 70대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60, 70대 분들은요. 가난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과 부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60대와 70대예요. 사실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이 완고한 기득권층, 특히 부동산 불패 신화를 딛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60대, 70대입니다.
그 밑에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50대부터. 지금 20대까지 힘들어진 이유가 이 사람 60대, 70대들이 제정신을 못 차리고 이 교육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고 부동산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놨고 남북 문제를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거를 노인 문제에 60, 70대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청춘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데이터상으로 보면 이제 딴지 거는 건 아까 말한 위안부 뭐라든지 사드라든지 이런 얘기 그냥 핑계를 대는 거고요. 아까 말한 그 외교관 출신이 아닌데 노영민 대사처럼 가 있는 분들 있죠. 네. 요걸 이제 특임 공관장이라고 부른대요. 자기들만의 약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박근혜 때 32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선 16명. 근데 그걸 비판하고 있는 거야. 최소한 누구를 비판하려면 데이터는 좀 갖고. 기억나십니까? 기업인 출신인데 주 베트남 대사에 임명돼서. 최순실. 유재경 전 미얀마 대사. 그렇죠. 이런 새끼들이 지금 외교관 늑다리들 모여가지고 문재인 정부 외교 잘못하고 있다고 성명서 발표하고 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39명이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전직 외교관 모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뻔하죠. 내가 외교관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 반기문. 제대로 된 뭔가를 보여줬습니까? 매끈하게 했죠. 매끈매끈하게. 기름장어. 예. 그 양반은 정말 대한민국의 이 명예를 바닥으로 실추시킨 분이에요. 잘 가다가 마무리가 틀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차제에 외무고시 없애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외무라는 게 뭐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거잖아. 정치 외교학과를 한문으로 이렇게 보통 묶어져 있잖아. 대학교에 가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행위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대하는 기술이에요. 정치 외교가. 근데 자기들이 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이유로 지금 강경화 장관 자체가 외무고시 출신이 아니잖아요. 근데 외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일종의 순혈주의 같은 게 막 작동이 됐는데 마침 그게 이제 박근혜 정권과 연관하다 보니까 또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특임 대사들 굉장히 많았다. 이전에도. 심지어는 자기를 돈 찾으려고 열애의 영사 임명하는 것도 그런 비판은 절대 안 했을 놈들이잖아요. 이게. 그런 놈들이죠. 나쁜 새끼들 진짜. 여기까지. 박정희식 그 발상이잖아요. 그런 거지. 이제 그 쉽게 이야기하면 세관이라든가 게시판 관리 규정을 이렇게 작게 놨어. 근데 새로운 게 등장을 했네. 우리는 이제 거기에 하나 유도리가 좀 있죠. 상식선에서 봤을 때 여기 없는 거는 뭐 블라인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확 지워요. 그리고 다시 그 규정을 만들어.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뭐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규정이 계속 길어지죠. 우리 맛도 못한 거예요. 어떤 개념 자체가.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당이잖아요. 여기서 당헌 전에 그 헌법 얘기할 때도 헌이 이제 한 나라의 그게 헌법인 것처럼 당은 당헌이잖아요. 네. 이념과 나아갈 길들을 설명해 놓은 그거에 기초해서 당규가 만들어지는 건데 당규를 이런 식으로 무단으로 바꿔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니 호남권에 이제 지금 그 합당 반대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거죠. 야, 뭐 이런 XX가 다 있냐.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대놓고 이야기하면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진짜 그 뭐 사석에서는 와, 이거 진짜 미친 새끼였구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 만하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이야기해봐요. 대통령이 됐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글쎄요. 황당한 상황 막 엄청 많이 대통령이 벌어졌을 거예요. 됐으면 또 박근혜처럼 아무것도 안 했을 것 같은 느낌도 확 드네요. 에이, 그럴 사람 아니에요. 야당이 예를 들어서 지금 그래 좋아 재미삼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당 규정이 미비하거나 그래도 정해진 대로 해야 하는 게 맞죠. 그래야 뒤탈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불도저식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반대파 쪽에서는 그럼 우리 신당 창당 할 거야 하고 공식적으로 밝혔잖아요. 예. 신당 창당 할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혜태라는 말이 정말 재밌다. 이거 좀 쉽게 좀 만들어주면 안 되나요? 혜태 이게 우리가 왜 그 파업을 할 때 실제로 법을 지키면서 하는 파업들 있죠. 태업. 네, 태업. 그러니까 태업 그게 바로 똑같은 말이 이게 좀 혜태거든요. 천천히 하는 거야. 느릿느릿 일부러 지연시키는 이런 의미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전에 그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 정당 당원 많아라고 부풀리려다 보니까 페이퍼 당원, 유령 당원 실제로 이번에 투표율을 봐도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막 민감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투표를 안 해. 이유는 반대해서라기보다는 반대해서 일부러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당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철수를 지지해서 국민의당 가입했는데 온 가족이 다 가입돼 있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 그거 많이 있어요. 저희 집에서도 집 앞에 세탁소에 엄마가 옷을 맡기러 갔더니 아줌마가 이거 하나 쓰고 가. 툭. 이게 뭔데? 그러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쓰고. 네. 그래서 엄마가 자,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쪽이 이겨도 사실은 별 의미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당 싸움은 대한민국 아주 고전적인 문제점? 이런 것의 종합 축소판이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안철수가 사실은 거의 박정희식 유신독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당헌 당규에 33.3%가 안 나오면 효력 없다.
그냥 고쳐버려. 무단으로 해석한다든지.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협조를 안 하면 이 사람을 교체하는 방법까지도 갈아버리겠다. 갈아버리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라는 걸 이제 만들어서 당규 개정의 건 이런 걸 막 논의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전대 소집 통지가 불가능한 대표 당원의 지위 문제, 대표 당원 직임 사이의 의사를 밝힌 대표 당원의 문제, 전대 의장의 직무 해태와 당원 당규 위반 시 전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관련 규정의 정비. 그러니까 자기들 반대파가 전당대회 협조 안 해주겠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협조 안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규정 바꿔 바꿀 수 그러니까 있어 뭐 이런 거야. 말은 다 점잖게 했지만 결론 한마디는 그거잖아요. 내 맘대로 할 거야. 누가 태클을 걸어 이 새끼들 하면서 뭐 이런 거잖아요. 정말 놀라운 마인드예요. 민주정당에 그러니까만은 전주에 있는 어머니의 아버님들 한 20분 정도가 이렇게 견학을 오시는 거 이제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 자기 지역에. 그렇죠. 네, 지역구에서 올라오면은 어떻게든 네. 시간을 내서 네. 그 사람들의 입소문이라는 게 겁나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몇백 명이 갔는데 나도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정동영 의원이 막 설명을 해요. 여기는 본회의장이고 막 그러는데 우리 견학한 팀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국민의당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했잖아요. 지금 또 했잖아요. 뭐 이렇게 변명하는데 정동영 의원이 얘기한 거는 이 사람이 좀 뭐 국민의당에 가서 미움털이 막이긴 했지만 지금 이 말은 굉장히 좀 이게 그 핵심적인 단어예요. 이 바이러스다. 아니, 안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어떤 자기의 신념으로 움직인다기보다 누군가한테 쫓기는 듯한 느낌도 받아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걸까? 그건 답은 있죠. 그러니까 올해 6월 달에 있을 지방선거의 이 프로세스 중에 예. 지금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밀어붙이는 거예요. 일정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무리하게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좀 심하지. 예, 말이 이게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규칙을 바꿔버리겠다는 이 발상 자체가 아, 나 그런 거 안 써. 그러고 왔다고. 물론 지금 우리가 얘기한 유령당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3분의 1 당원 이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분모가 되는 전체 당원 숫자를 줄이기 위한 시도예요. 적게 와도 그렇지. 회의가 속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10만 당원이었다 그러면 이게 아마도 5만이나 4만 정도로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하로도 줄어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는 법들 중에 의장이 전당대회를 안 열어주면 그거를 강제로 부의장이 승계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겠다 이런 건데 부의장이 또 보니까 당대표랑 또 이렇게 친한 쪽 사람도 있고 뭐 이런 방식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나올 말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번에 박지원 의원이 안철수는 유승민의 아바타다. 이명박 아바타는 아닌 것 같은데 유승민 아바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근데 정동영 의원은 정말 이런 표현 썼어요. 이게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을 해? 한국 정치를 젖먹는 바이러스. 맞는 말이죠. 정동영 의원이 제가 지난 겨울에 국회에 갔었거든요. 견학. 네. 갔는데 거기 정동영 의원이 왔더라고요. 견학하는데. 유명정님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랬으면 얼마나 도장 좋겠어요. 찍으려고. 얼마나 좋겠어요.